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재미난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좀 이제 좀 정신없이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여기다가 네, 요거 한 7분짜리 영상인데 저희 VIP분들께 이제 장중에 특이 동향을 빠르게 전달을 하고 싶고 또 화면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톡으로는 그게 안 돼서 네, 좀 정신없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차분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은 3시 40분 정도 됩니다. 예, 장 끝나자마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시장에서 발생했던 일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중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또 전방위적인 매도 행태를 보였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말이죠.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이렇게 현물들을 매수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여전히 1조 원 이상의 매도 인재로 끝이 났습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미선물은 전체적으로 조정이었습니다. 장중 미선물은 마이너스 0.1, 0.2 정도로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0.3%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일본은 나름 버텼는데 나머지 중화권 증시들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는 모양새였고 상단에 보시면은 하락 종목 수는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1700개 정도, 1700, 1800개 정도가 유지가 되었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오늘 거의 하방 압력이었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오후장까지 종가까지 거의 다 하방 압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흐름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게 있는데 외인들의 매매 행태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설명을 안 드리면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일단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행태가 여기 불쑥 쏟아 오르는 거 보이십니까? 갑자기 불쑥 올라오는 거. 시간대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현물입니다. 시간대별로 볼게요. 자, 3시 2천억 3시 개인들은 2천억 정도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은 1천억 정도 순매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2시 2시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 한 700억 정도 순매수였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시 이후부터 매수량을 보시면은 계속 7, 800 정도잖아요. 조금씩 계속 늘려요. 늘리고 3시 정도만 해도 1천억이에요. 네, 그렇죠. 1천억 정도의 순매수였는데 더 늘려서 결국 어떻게 됐죠? 네, 보시다시피 1천억 정도의 순매수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바뀌었죠. 2,5로 바뀌었죠. 2,500억으로. 시간은 언제죠? 네, 종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한 3시경부터 이들은 매수량을 점점점 늘리기 시작하더니 종가에 확 땡겼습니다. 네, 종가에 그냥 확 매수했습니다. 그렇죠? 한 1,000억 원 이상을 갑자기 현물을 매수한 채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오늘 장 막판 그들은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물 기준으로 말이죠. 그리고 특히 종가에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어떤 걸 걷어들였냐라고 이제 한번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오늘 마이너스 1%였습니다. 마이너스 1%였고 보시다시피 이 잠정 매매 동향을 보게 된다면 요건 잠정입니다. 장중에 잠정 찍기가 되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현재 9시 타임 매도였죠. 9시 50분 매도, 11시 매도, 1시 매도. 근데 2시경부터 갑자기 플러스 전환하더니 오늘 종가상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한 걸로 나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외인들은 매도였어요. 근데 대거 매수한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종가에 땡겼다는 거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오늘 코스피 자체를 오후장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매수를 땡기는 장이었잖아요. 조금씩 매수 늘리다가 종가 확 땡겼잖아요. 그 타겟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워낙 좋게 최근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수를 늘리긴 했는데 종가에 좀 더 땡기면서 이렇게 이제 순매수 끝나는 모습이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기대치가 높았던 류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이게 매수량을 늘려주는 모습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아닌 거고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대충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확실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었던 뭐 자동차 같은 거는 뭐 확실하게 매수해주고 있었고 조선 네, 이런 것들도 오늘 종가에 땡겼습니다. 네, 보시면은 종가에 땡긴 지는 끝났고요. 아침에 좀 올라갈 때 차익 물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뭐 1시, 2시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외인들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종가 이렇게 탁 땡겨버린 채로 끝이 났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오늘 좀 있었던 날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될 게 오늘 하락이 많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몇 있습니다. 네, 하락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 몇 있고 그 하락이 많이 나온 종목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된다면 좀 흥미로운 동향이 하나 포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면 뭐 그래 최근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양 디지텍이 있죠. 네, 보시다시피 신한투자 그죠? 네, 보시다시피 신한투자가 포착이 되고요. 뭐 다른 종목군들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뭐 효성 이런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낙폭 키웠던 종목들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 네, 신한투자 그리고 뭐 SK바이오팜 얘도 신한투자 네 근데 신한투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JP모간 서울도 네 매도를 좀 해주는 모양새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매도 양쪽에다 이제 포지션이 취해져 있는 모습인데 오늘 거의 투하를 많이 한 창구는 일단은 신한으로 보여집니다. 네, 신한 창구가 일단은 폭탄 투하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고요. 아니면 뭐 신성 ENG 이런 것들도 네, JP모건 서울 잡히죠. 신한투자 잡히죠. 네, 이런 좀 특징적인 거래원들이 포착이 됩니다. 뭐 에로티베큐 네, 얘도 JP모건 잡히죠. 신한투자 잡히죠.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하락이 좀 많이 나온 애들 있잖아요. 뭐 이거 말고는 CJ나 효성이나 이런 애들도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얘도 보시게 되면은 네 마찬가지죠. JP모건, 신한. 네, 이런 흐름들이 이제 장중에 포착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VIP님들께 장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고 관련해서 일단 통상 이럴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가장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이제 뭐 만기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포트를 좀 조절하는 날, 포트를 리밸런싱을 하는 날들, 뭐 분기 마감이나 반기 마감이나 내지는 어떤 특정 펀드가 뭐 어떤 마감을 칠 때라든지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런 어떤 뭔가를 포트를 조절하는 날. 네, 이런 경우들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등장했는지 특정 창구에서 매도량이 급하게 늘어난다. 혹시 아는 거 있느냐? 제가 이제 증권사 이제 아는 지점장님들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돌아온 답변은 홍콩에 있는 이 헤지펀드 하나가 너무 큰 손실을 내갖고 펀드 하나가 이제 폐쇄가 돼버렸습니다. 네, 폐쇄가 되었고 이 폐쇄가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 같다라고 현재 루머가 좀 돈 게 있다고 해요. 네,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뭔가가 문제가 생겨갖고 신한이랑 JP모건 창구에서 전방위적인 매도가 금일 등장했습니다. 네, 이 내용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좀 나왔던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인 매도가 등장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예, 꽤 많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펀드 마감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어쨌든 저쨌든 주식을 팔아야 되는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사정이 있었나 봐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헤지펀드, 폐쇄한 헤지펀드가 홍콩계인데, 근데 홍콩에 이제 신한투자가 이제 홍콩 현지 법인이 있으니까 혹시 그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그 이유가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얘네들이 어떤 사연으로 지금 팔고는 있는데 뭐 그까지는 제가 알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매도하는 사유 자체가 이 기업들의 어떤 실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업황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통상 이런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매수 리딩을 합니다. 회원님들 사시죠? 하락의 이유가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네,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방 뭐 회원님 중에서 그래요. 뭐 또리님이 있다고 칩시다. 닉네임 또리 회원님이 있다 칠게요. 이 또리님이 주식을 팔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돈을 쓸 때가 있어서 사정이 생겨갖고 주식을 팔아요.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개인적 사정으로 주식을 파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할 필요가 없죠. 즉 오늘 하락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 기회의 종목들이 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수. 특히 오늘 가다가 윗골이던 애들 기회의 종목들이 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오늘 2시에 종목들 저점 찍는 거 보고 어떤 그 매수하자는 리딩을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오늘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보유 주식이 충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나의 경험이 과거에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게 맞았을지언정 오늘 과거랑 좀 다른 흐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일단 어쨌든 오늘 아시아 증시 동반하락입니다. 동반하락입니다. 만약에 한 1, 2주 전 흐름처럼 일본은 견조한데 대만도 견조한데 한국만 조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한국만 조정장, 한국만 외국인들이 선물 엄청 매도하고 한국만 조정장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그냥 매수하시죠. 오늘 바닥일 수 있네요. 그래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조정 속에 수급적 특이성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수급적 특이성만 보고 옛날에 이럴 때는 다 바닥이었어. 무조건 매수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한 반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최대한 안전한 리딩을 하는 걸 지향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다가 여러분들께 통상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장중 매수를 들어간 게 맞긴 한데 저는 오늘은 일단은 갖고 있는 주식이 충분하고 오늘도 우리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금일은 관망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고 단 이제 이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함으로써 발생했었던 약간의 부담감 요게 당장 내일이라도 덜어지게 된다면 좀 공격적인 투입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포트들을 그냥 보유한 채 오늘은 마감코자 합니다. 뭐 특별히 색다른 대응들은 없었었죠. 특별히 색다른 대응들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하락이 나오는 것도 있고 상승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뭐 거하게 추매를 해야 되겠다 내지는 신규로 더 세게 들어가 봐야 되겠다 비중을 더 늘려야겠다 그렇다고 또 수익 실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흐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일은 조금 심심한 대응을 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 변화 사연들을 모르신 채 그냥 하락만 보고 어떤 회원님들은 선생님 저 현금이 좀 있는데 더 사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아니야 나 너무너무 무서워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만 뭐 관련해서 제가 이런 톡을 올려드렸어요. 더 살까? 비중 좀 더 늘릴까? 저거 움직인다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톡을 올려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시황입니다. 실적 좋은 거 알고 있죠. 업종 뭐가 좋은지 알죠. 업황 어디가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루 이틀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고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언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고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일단 다 좋아요. 그래 신한투자 파는 거 좋습니다. JP모건 파는 거 좋아요. 쥐들이 파는 게 뭔 상관입니까? 업황이 좋으면 계속 갈 건데 뭐. 얘네들이 판다고 해서 조선 업황이 꺾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장 업황이 꺾여요? 아니죠.
변압기가 뭐 이렇게 불황이 온답니까? 아니잖아요. 지들 파는 건 뭐 일시적인 거니까 그건 오히려 우리한테 매수 기회가 되겠죠. 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시아가 동반하러 가는 거는 조금 신경 쓰여서 예. 그리고 주식은 충분하게 있고 그래서 저희 결론은 오늘은 일단 패스. 예, 가까운 들고 가고 저점인 건 알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패스하고 내일 그리고 모레 시장 흐름 보고 대응합시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새로운 전문가님 장마감 이후에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장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 방송 끝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같이 합류해서 리딩을 하게 될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은 함께 분석합니다. 저보다 분석력은 더 좋으신 분이어갖고 네 아마 반가우실 겁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일단 오늘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